생포네.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라. 그래서 이에 대한 수부타이의 반응은 제 전문입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이불이 되어 덮어드리기. 쥐가 되어 땅을 파는.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집요했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맥을 몇 개 건너는 거. 와.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사마르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제 쫓아갑니다. 산맥을 또 넘고 또 산 가다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있는 곳 계속 주요 도시들 거점들 계속 쫓아갑니다. 산맥을 몇 개 건너는 거. 와. 이제 여기 오면 여기가 현재 이란 땅입니다. 와. 이란. 뭐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요 도시들을 이제 그냥 찾는 거점으로 거예요? 삼아서 계속 찾으러 쫓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쫓아가는 거고, 근데 그 수부타이는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말 위에서 잠자는 거. 그래서 하루에 막 120km, 130km씩 쫓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집요한 거는 쫓아가는 사람도 집요하지만 도망가는 사람도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하고 있어서 와 도망가는 잘 무함마드 도망가네. 끝까지 안 잡히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지금. 못 잡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 계속 쫓아갑니다. 서울에서 지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거리를 말만 타고 말도 안 돼. 그렇게 간 겁니다. 가요? 결국은 이게 수부타이가 여기 이제 레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가 지금의 이란의 테헤란입니다. 옛날 레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마단 요 사이에서 무함마드 2세를 결국 따라잡습니다. 와. 거의 지금 복수를 할랑 말랑 할 그 찰나입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생포해라. 그러니까 생포. 아, 또 죽이면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또 함부로 또 죽이면 또 안 되니까 결국 그래서 잡혔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더라. 안 자, 잡힙니다. 이게 안 잡힐 것 같더라. 실패예요, 설마? 이게 수부타이가 좀 막 찾느라고 좀 헤매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그냥 배 타고 섬으로 갑니다. 어떻게 못 잡았어? 어떻게? 수부타이가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몽골이 당시에는 아직 그 배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말로만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섬으로 들어가도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부타이가 그러면 이제 무함마드 2세를 쫓는 일을 그러면 멈췄을까? 멈췄을까요? 안 아니요.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수부타이는 칭기스칸에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고 여기 해안가 그거 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제 진을 치고 와. 무함마드 2세를 찾아서 이제 주변 정찰에 와.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221년에 이제 서쪽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향하던 수부타이가 낯선 땅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동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던 조지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조지아. 조지아까지 갔다고요? 그렇죠. 야, 저 잡아도 문제다. 돌아갈 때. 그러니까 돌아갈 때. 왜냐면 돌아가는 길에 먹여줘야지. 재워줘야지. 생포에 오래 갔으니까. 자, 이제 아까 지도에서 이제 서쪽으로 좀 더 연결되는 지도인데요.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의 관문인 조지아 땅을 밟은 이제 수부타이는 타브리즈를 거쳐서 주변 정찰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조지아는 사실은 이 수부타이 군대가 자기들이 초대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수부타이가 더 이상 자신들의 땅을 가로지를 수 없도록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부타이가 조지아의 군대를 가볍게 물리치고 와. 가볍게. 북쪽으로 계속 향하게 됩니다. 압도했네. 그러면 교수님 무함마드 2세 잡으려다가 뭐 유럽 진출까지 했네요. 뭐 그런 셈이죠. 야. 그리고 이제 조지아 군대를 물리치고 1222년에는 여기 이제 카프카스 산맥이라고 돼 있는 네. 요 산맥을 이제 넘어서 또 새로운 땅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거의 뭐 러시아까지 가는데요, 러시아? 그렇죠. 이제 그 새로운 땅이 이제 지금의 러시아 일대에 해당하는 러시아.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도 역시 일찍부터 수부타이 군대가 자신들의 땅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주변의 여러 공국들과 연합해서 더 이상 러시아 땅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수부타이 군대를 공격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수부타이가 바로 이렇게 맞서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낯선 뭐 지형이라든지 여러 정세를 좀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수부타이는 러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 상인들을 통해서 러시아 지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합니다. 12일 동안 추격하면서 힘이 다 빠지고 전열도 그냥 막 흐트러져 있고 이런 러시아 군대를 또 한 곳으로 유인을 합니다. 어디였을까요? 이걸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디 발로 밟고 다니는. 좀 밟고 거라고 다니는데? 생각하시나?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시죠. 예. 함정 파놨구나. 예. 근데 이제 여기가 강입니다. 강. 강이요? 예. 그래서 1223년에 수부타이는 러시아의 칼카강, 이 칼카강이라는 곳에서 멈춰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화살 공세를 퍼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퇴하는 러시아군의 대열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수부타이가 중무장 기병을 투입해서 러시아 군대의 병력이 이렇게 쪼개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뭉치지 못하게. 그래서 이때 러시아 군대가 4만 명이 그냥 괴멸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서 이제 도망친 군대도 수부타이의 특성상 약 한 250km 정도의 거리를 쫓아가서 전멸시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선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무섭죠. 그래서 수부타이의 군대가 러시아인들의 기세를 우선 바짝 꺾어 놓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기선제압.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럼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진짜 악마의 부대네. 진짜 그냥 다 쓸어버리네. 대충 어떤 그림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불 질러버리는데요? 그렇죠. 몽골 군들밖에 안 그죠? 보이는데. 다 사람 얼굴이고 불 지르고 뭐 이런 것만 보이고 있죠. 요게 이제 몽골 군대가 리아잔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침공할 때에 러시아인들을 막 칼로 내치고 그다음에 불 지르고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파죽지세로 리아잔에 들어가서 러시아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어 놓은 셈이죠. 리아잔, 콜롬나, 로스토프, 야로슬라블 러시아에 있는 곳곳의 도시들의 주민들을 몰살시키는 바람에 1238년이 되면 러시아 북부의 대다수 지역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수부타이는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 몰살을 하나? 왜냐하면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 군대가 많으면 약 20만 명까지 보니까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유럽인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만든다고 하면 20만 명으로도 좀 상대하기가 벅차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뭔가 학살을 통해서 아예 뭐 뒤에 후환을 아예 꼬리를 없애버린다거나 뽑아. 아니면 반항의 싹 자체가 나오는 거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좀 몰살로 일관한 수부타이의 계략이 몽골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게 된 셈이 됐죠. 내가 선생님 목적을 모르겠어요. 저는. 싸우는 목적을. 유목민이 왜 이렇게 영토 확장을 신경 쓰냐?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칭기스칸 때까지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어쨌든 약탈, 뭐 물자를 갖고 와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주 목적인데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부터는 몽골 제국이 희한하게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이게 바뀝니다. 진짜. 그 이념이라고 해야 되죠. 되게 맞들려. 약탈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그런 뭐 게 거기에 머리에-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털고 가. 털고 저렇게 물 갑니다. 사지고 가. 정복이란 욕심이 있었나 보죠. 그냥 다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 몽골의 세계관은 나 아니면 적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한테 항복하는 애는 같은 편, 저항하는 애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의 어떤 뭐 전쟁의 특성에서는 반항을 하면 아예 그냥 지도에서 사라지게. 응? 지도에서 살았지. 예. 그래서 네, 몽골군은 반항하면 10배, 100배 이렇게 갚아주는 되갚아 주는 거죠. 앞서 그 사마르칸트도 그 저항 좀 했다고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40년에 이제 여기 키예프,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네, 지금 이제 키이우라고 많이 그렇게 부르죠. 이제 이 1240년에 이 키예프가 몽골군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근데 이 키예프가 몽골군에게 반항한 결과 그 대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땠죠? 하지 마. 뭐야? 동그란 게 뭐예요? 폭탄. 돌벽으로 둘러쳐진 키예프 성 바깥에서 몽골군은 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굳게 문을 잠근 키예프의 군대는 몽골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또 계속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 키예프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됐고 도시가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참혹함의 정도가 어찌나 심했던지 키예프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6년 뒤에 이 도시를 지나갔던 여행객이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기록을 진우 씨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곳곳에 잘려진 팔과 다리가 있었고 뼈에는 철제 화살촉이 박혀 있었다. 미처 묻히지 못한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성곽 전체에 수백 구의 인간 유골이 흩어져 있었다. 와. 네. 수습도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없는 폐허로 남아야 했었습니다. 남보람 박사님, 그럼 이후에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이후에 지배를 받아요. 몽골의 몽골이 제국의 형태를 갖추면서 무려 200년 동안 러시아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아 정말 몰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0년이요? 예, 200년 동안. 그리고 당시에 몽골군의 형식적인 수장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바투를 보냈잖아요. 이 바투가 러시아 땅에 나라를 하나 세워요. 킵차크 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러시아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몽골인들의 후손으로 러시아를 간접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 흑역사 시기를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타타르의 멍해. 멍해.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끔찍했던 역사 속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칭기스칸이 크기 전에 여러 부족들이 있을 때 그 몽골의 오른쪽에 타타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타타르라는 부족은 칭기스칸에 의해서 완전 그냥 다 소멸돼 버렸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희한하게 몽골족을 계속 타타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전파됐는지는 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근데 이 타타르가 라틴어에서 타르타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타르타르 소스. 그 소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소스가 아니고 그 타르타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지옥이래요. 지와. 근데 타타르하고 타르타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쟤네들은 지옥에서 온 애들, 지옥에서 온 타타르. 이제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타타르의 멍해 이런 말이 또 생기게 됐죠. 그렇구나. 진짜요? 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수부타이 군대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한 아저씨네. 진짜 대단한 아저씨야. 이제 1240년에 수부타이 군대는 러시아를 빠져나와서 동유럽으로 갑니다. 말도 안 돼. 수부타이 군대의 목표는 동유럽의 시작점인 헝가리입니다. 와, 헝가리. 이야. 그러면 헝가리 일대를 목표로 한 수부타이 군대는 어떻게 적을 공포에 몰아넣었을까요?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몽골군은 헝가리를 공격하기 전에 몽골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른 유럽 군대의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헝가리의 요 할리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부대를 집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방향으로 군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북쪽의 군대는 지금의 폴란드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불태우고 약탈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폴란드의 군대가 몽골군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그러니까 소문으로 이미 기선제압을 하네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몽골군에 대한 유럽의 공포심이 확산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건지 또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긴? 아우, 이건 뭐 어떤 그림이신지 뭐 바로 감이 오시죠? 진짜? 사람을 먹는다. 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몽골인들이 쟤네는 사람 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겁을 먹겠습니까? 지옥에서 온 사자들의 왕은 저녁 식사에 식인종을 초대해 적의 시체를 먹어치우고 처녀는 죽을 때까지
강간당하고 그들의 가슴은 도려내져 진미로 올랐다. 네,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공포심이 더욱 더 이제 이런 소문들을 더 막 크게 만드는 겁니다. 몽골군의 공격에서 살아남게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유럽 곳곳에 몽골군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소문들을 다 고주고대로 믿었나요? 근데 이제 뭐 수부타이를 포함한 이 몽골 군대가 소문을 내는 건 뭐 믿으라고 내는 거는 아니었을 것이고 쟤네랑 싸우면 안 된다. 당연하죠. 항복하게? 심리전, 기서죠. 심리전, 미친 사람들이다. 건들면 안 심리전이라는 돼.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치면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심리전입니다. 와, 기 자르고 있다. 와 진짜 그러네. 여기 지금 보면 칼로 지금 이제 시신의 지금 귀를 잘라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저 귀로 뭐였을까? 그러니까 귀로 뭐 했을까요? 저거 목걸이 한 거 봤는데 귀로요? 이렇게 연결해서 진주 목걸이처럼 귀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몽골군보다 더 잔인하다. 게임에 나와요, 게임에. 너무해. 게임에 있어요, 게임에.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죽인 적군의 숫자를 세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의 귀를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지금 자루에 담잖아요. 요 자루만 해도 9자루?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루로 모은 시신의 귀를 몽골로 가져가면 그래 너는 몇 명 죽였구나 포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그니차를 지키던 지휘관이 이제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몽골군이 그를 끌고 와서 머리를 아까 뭐 그림에도 나왔지만 머리를 잘라내거든요. 레그니차를 지키던 지휘관의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높은 장대에다가 이렇게 탁 꽂아놓고 그 레그니차 성벽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 좋아하지. 그럼요. 공포에 떨죠 또. 저 자기네들 섬기던 장군이 저렇게 네, 됐으면 오히려 문도 못 열 만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이 이런 전략을 많이 써요. 그 초원에서 그 유목 부족들끼리 싸울 때 지휘관의 목을 베고 거기 그 두개골을 갖고 잔을 만들어요. 거기에 그래서 술로 마십니다. 네. 그런 상징이에요, 말하자면. 박사님 그 몽골군들의 이런 소문들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퍼뜨린 뭐 마법을 부리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거네요. 즉각 영향을 미치죠. 네. 일단 그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극도로 자극하는 거죠. 몽골군하고 싸우면 협상, 토론은 없구나. 나는 바로 죽는구나.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죠. 자기의 목숨을 가지러 오는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데.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문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한 몽골군은 폴란드 군대의 발을 성 안에 묶어둘 수 있었던 거죠. 여기 헝가리로 못 내려오게, 못 도와주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이 이제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본대는 여러 갈래로 헝가리로 직접 들어와서 부다와 페스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헝가리의 수도는 부다페스트지만 당시는 부다가 따로 있고 페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헝가리군은 급하게 군대를 결집해서 수부타이와의 결전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부타이의 군대는 어떻게 헝가리를 공포에 몰아넣게 됐을까요? 바로 수부타이는 난생 처음 보는 몽골군의 전술을 총동원해서 유럽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러한 몽골군의 전술이 총집합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1241년에 헝가리의 모히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헝가리군과 몽골군 사이의 전투입니다. 이 두 군대가 이 맞붙은 곳이 이제 이 모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헝가리의 셔요강이라고 하는 강 위를 지나는 다리 위입니다. 다리.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 부다와 페스트라고 하는 요 도시를 방어할 수 있었던 헝가리 왕 벨라 4세, 헝가리 왕의 이름이 벨라 4세입니다. 이곳에 대군을 주둔시키고 요 다리를 건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헝가리의 운명이 걸린 순간인데 이때 수부타이가 적의 허점을 파고들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습적으로 화살을 집중적으로 발사해서 헝가리군이 후퇴할 동안 다리 위를 건너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몽골군에 또 다른 군대가 부교를 만들어서 삥 강을 다른 데로 넘어서 와요. 삥 돌아서. 그렇게 도착해서 헝가리군의 측면 후방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헝가리군이 가는 이 다리만 막으면 될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건너왔어? 뒤로 와 왜? 이제 이렇게 되면서 헝가리군이 앞뒤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다리를 새로 만들면서까지 공격을 했네요. 네네네. 하지만 이때의 몽골 군대가 바로 최종 공격을 개시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또 속임수 아니에요? 네, 얼추 이제 뭐 다 감이 네. 오시겠지만, 근데 또 다시 의외의 전술을 펼칩니다. 헝가리군을 둘러싼 그 몽골군의 방어벽이 다 포위했잖아요. 근데 일부러 빈틈을 여기 한 곳에 조금 만들어놔요. 도망가라고. 일부러 놓아준 거예요? 일부러 도망가라고. 아, 그러면 이제 헝가리 군대가 이제 막 포위를 빠져나가려고 뭐 적도 없고 아군도 없죠. 자기가 먼저 빠져나가야 되니까 대열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열을 그러니까.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뭐 헝가리 군대는 이 사실을 모르죠. 그 포위망을 일부러 뚫어준 게 헝가리 군대를 더욱 사지로 몰아가는 지옥 입장문이었던 아, 겁니다. 그래서 몽골 기병이 도망가는 헝가리 군을 마치 그 사냥감 몰듯이 살해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 수부타이가 잔인한 면모도 있지만 그 전략과 계산들이 천재적이에요. 그럼요. 딱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 군대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헝가리군은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고 이때에 약 5만 명, 최대 7만 명의 헝가리 군대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서는 이날의 피해를 헝가리 군대의 전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부타이 군대가 어디까지 진출했는지 도대체 얼마나 더 남아 어디까지 한 거예요? 있는지 뭐 영국까지 간 거 아니야?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 아, 계속 간다. 미쳤다. 자, 이제 수부타이 군대가 지금의 러시아 일대는 물론이고 헝가리, 폴란드, 이제 동유럽 일대를 점령하면서 이제 진짜 서유럽으로 가는 길만 남았죠. 우와. 이때 수부타이의 군대로 인해서 헝가리 전체 인구가 약 절반 정도 줄었다라고 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수부타이가 더 이상 유럽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1241년 12월에 그 정복을 명령했던 아까 그 우구데이 칸 네. 사망. 아, 장례식 가야 돼. 우구데이 칸이 사망하면서 몽골로 급하게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몽골로 돌아간 수부타이는 그 이후에는 전쟁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의 몽골의 이제 톨라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투울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몽골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248년에 73세 나이로 73. 네, 세세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